히틀러는 선거로 집권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터키의 에르도안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잡은 후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튜브에서 정치 관련 영상을 본다면 댓글창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마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복잡한 정책 이슈를 단순한 구호로 치환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연 모든 사람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쓴 국가론에서 제시한 이상국가론은 당시에도 급진적이었고 지금 봐도 여전히 도발적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서로 다른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상국가에서는 사람들을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생산자 계층은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욕구가 강하고 실용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수호자 계층으로 군인과 경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용기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위에는 통치자 계층이 있는데 이들은 철학적 지혜를 갖춘 소수의 엘리트들입니다. 플라톤은 오직 이 철학자 왕들만이 진정한 정의와 선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만이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계층 구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타고난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교육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교육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능력 발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그 아이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타고난 능력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특권의 결과일까요? 하지만 플라톤의 핵심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전문성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의사가 되려면 오랜 기간 의학을 공부해야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을 전공해야 합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되려면 수백 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가 되려면 핵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정치인이 되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 경제를 다루고 외교 정책을 결정하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드는 일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보다 덜 복잡하고 덜 중요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는 정치가 단순히 인기투표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전문 분야라고 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정치적 실패들, 포퓰리즘 정책의 난발, 단기적 인기에만 치중하는 정치인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해결책 제시 등을 보면 플라톤의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제시한 정치체제의 변화 과정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정치체제가 5단계를 거쳐 변화한다고 봤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학자가 왕이 되는 이상적인 체제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를 중시하는 전사들이 지배하는 명예정치체제, 세 번째는 부자들이 권력을 잡는 과두정치체제, 네 번째가 일반 민중이 지배하는 민주정치체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정치체제입니다. 각 단계마다 인간의 서로 다른 욕망이 지배적이 되면서 사회가 점점 타락해간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죠. 특히 민주주의에서 독재정치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그의 분석은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적 쟁점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예측하거나 국제관계의 미묘한 역학을 이해하거나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시민이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동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실현 불가능한 달콤한 약속을 남발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집단 때문이다. 이 간단한 해결책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만 따르면 황금시대가 올 것이다 같은 메시지들 말이죠. 현대의 SNS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복잡한 경제 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140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짧은 글을 보고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원전 완전 폐기, 세금 대폭이나 국경 완전 봉쇄 같은 단순한 구호가 세밀한 정책 분석보다 더 큰 호응을 얻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런 구호들은 복잡한 현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불안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목소리가 크고 대중을 현혹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선동꾼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진짜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독재체제로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선동꾼의 거짓말과 무능함을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독재체제를 구축한 과정을 보면 플라톤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봤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강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동꾼 정치인들은 때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외부의 적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필요 없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그렇다면 플라톤의 철인왕 이론이 정말 더 나은 대안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 철인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학력일까요? 그렇다면 학력이 높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성적일까요? 그렇다면 시험을 잘 보지만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덕성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도덕성을 판단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교훈이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턴경의 유명한 말이 있듯이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플라톤의 이론에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그의 이상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태생적 능력에 따라 정해진 역할만 수행해야 하고 계층 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이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정책 결정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만들려면 기후과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학, 국제관계학, 기술공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보더라도 의학적 지식, 경제적 영향 분석, 사회심리학적 고려, 국제협력 등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었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식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 지식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배심원제나 시민의회 같은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복잡한 정책 문제를 심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현대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플라톤이 비판했던 순수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 정책 결정은 선출직 정치인과 전문 공무원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 실제 법안 작성은 대부분 전문 공무원들과 정책 연구진들이 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승인, 환경부의 환경규제 등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플라톤이 말한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큰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은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때로는 전문가들이 특정 이익 집단과 결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어떻게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죠.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플라톤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학술 논문, 정보보고서, 국제 뉴스 등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 현상,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플라톤이 우려했던 선동이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정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선동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성격, 관심사, 정치적 성향을 데이터로 분석한 후 그 사람이 가장 반응할 만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게 만들고 서로 다른 정치적 진영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플라톤이 우려했던 무질서한 자유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국가론이 현대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말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필요하죠.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런 능력들을 제대로 길러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편향된 정보를 걸러내며 복잡한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배심원제, 시민참여예산제, 공론화 과정 같은 제도들은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플라톤이 우려했던 무제한 다수의 지배를 피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 발전에 활용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하며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도 보장해야 하죠.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도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과도한 제한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정치 지식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결국 플라톤의 국가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현명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플라톤이 2400년 전에 제기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정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